안녕하십니까. 마이바씨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이엠넷이라는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종목을 추천하는 동영상이 아닙니다. 이 동영상은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읽어나가면서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공부하는 동영상입니다. 이엠넷이라는 회사를 살펴보니까 이엠넷 재팬이 일본 도쿄 증시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그 종속회사 중에 일본 상장 회사가 있을 때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접근하는 방법은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하시고, 그래서 접근을 했어요. 지금 이 회사에 지금 주식 게시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32억 9,400만 엔이에요. 32억 9,400만 엔. 그럼 발행 주식 발행 주식 한 주식 수가 뭐예요? 92만 주. 그래서 현재 주가가 3,580 엔이니까 어때요? 지금 32억 9,400만 엔.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40억 정도 되죠. 340억이고 퍼가 어때요? 23.94배. 어때요? 지금 신규 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뭐예요?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뻥튀기가 됐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좀 뭐야, 그래야 뭐예요? 대주주의 부가 증가되기 때문에. 어때? 이엠넷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가에 일부 팔았잖아요, 주식을. 처분이익이 많이 발생했어요. 처분이익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이엠넷 같은 경우는 대주주 입장에서는 이익을 많이 봤죠. 왜냐하면 지금 8,000원 넘게 어때요? 얘들 지금 50% 가까이 떨어졌죠. 50% 넘게, 그 60% 가까이 떨어졌죠. 예, 주가가.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뻥튀기가 돼 있었어요.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는데도 뭐예요? 퍼가 지금 23.94배예요. 지금 이엠넷 같은 경우는 지금 퍼가 뭐예요? 이엠넷 같은 경우는 퍼가 지금 13.15배예요. 그렇죠? PBR이 1.16배. 근데 이엠넷 재팬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50% 넘게 떨어졌는데도 퍼가 23.94배고 PBR이 4.17배예요. 엄청나게 고평가되게 공모가가 형성돼 있었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는 방법도 알려드렸죠. 홈페이지 이제 들어가 보시면 이런 자료가 있어요. 이게 홈페이지 지금 들어가 보시면 이런 사업보고서 관련된 자료가 있으니까 이거 보셔요. 그러면 그 이엠넷의 그 주주 중에 이엠넷의 주주 중에 잠깐만 여기 보시면 이엠넷의 주주 중에 김영원 씨가 최대 주주고 트랜스 코스모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25.14%. 25.14%. 이게 뭐냐면 일본 회사예요. 일본 회사고 트랜스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그 국내에도 트랜스 코스모스 코리아라는 그 국내에 법인이 있어요. 이게 이제 트랜스 코스모스 코리아 홈페이지인데 이제 이런 일을 해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컨택트 센터에서 약간 컨설팅 서비스 좀 약간 아웃소싱 막 이런 식으로 뭐냐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지금 운영하는 지금 이엠넷하고 시너지 효과가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거는 뭐냐면 트랜스 코스모스의 뭐예요? 그 일본 그 홈페이지예요. 홈페이지 아까 찾는 법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동영상 한번 보시고 어떤 식으로 찾는지 한번 보셔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 관련된 설명도 있고 다 있어요. IR 자료 해가지고 좀 나온 거예요. 지금 IR 자료 이렇게 하시면 보시면 구글 번역기다 번역을 하시면 돼요. 딱 복사해서 번역하시면 대충이라도 읽을 수 있어요. 읽을 수 있어요. 대략적으로 읽으시면 돼요. 굳이 뭐 100%다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대략적으로. 그래서 이런 자료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트랜스 코스모스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스 주식회사가 뭐예요? 이게 라인 쪽에 보면 이런 어떤 플랫폼이 있는 것 같아요. 카나 메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것과 좀 결합을 하면 시너지가 있겠다는 거죠. ENM 그 재팬하고 그렇죠. 이거 한번 보셔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매출도 뭐예요? 115.3% 증가했죠. 2018년도 9월 3분기에 2017년 3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도 139.1%, 그 다음에 경상이익도 125.6% 증가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뭐예요? 물론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좀 상장을 위해서 재무제표를 예쁘게 마사지한 측면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EM내 재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주가가 상장한 다음에 뭐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퍼가 뭐 3.81배, PBR이 4.1이니까 상당히 뭐 처음에 공모할 당시에 높게 평가를 했었죠. 높게 평가를 했고 EM넷 같은 경우는 의외로 뭐 더 뭐예요? 지금 처분을 했어요. 주식을. 왜냐하면 공모할 당시에 뭐예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에서 구주 매각 방식으로 보통 매각을 하잖아요. 17만 6천 주를 매각했고 그 다음에 어때요? 초과 배정 옵션 저번에 설명드렸죠. 초과 배정 옵션 계약에 따라서 처분 주식 외 당사 보유 주식 33,900주를 주간사에 대여하고 상장 이후 반환될 예정이나 상장 이후 주가가 공모가 이상으로 상승 시 해당 주식 순만큼 주식이 추가 처분되고 처분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아마 이제 이거 설명을 드렸어요. 이것도 그린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지금 한번 그러면 EM넷이라는 손익계산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EM넷의 주가도 어떻게 보면 어때요? 지금 좀 많이 정체가 돼 있죠. 정체가 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정체가 좀 많이 돼 있었어요. 그렇죠. 2018년도 10월 달에 상장하면서 한번 주가가 뻥튀기 됐다가 쭉 떨어졌죠. 왜냐하면 어차피 EM넷 재팬 주가도 그만큼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때 EM넷 재팬이라는 회사의 실적이 약간 마사지 됐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졌지만 EM넷 재팬에 비하면 지금 어때요? 상당히 양호하죠. 지금 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아요. 지금 기업 관련된 그런 부분들 보면 예. 그리고 지금 여기가 우리가 연결이잖아요. 이게 연결이에요. 연결 재무제표인데 연결 재무제표에는 손익계산서에 처분이익이 안 나와요. 처분이익이 안 나오는데 그럼 처분이익을 보려면 어디서 봐야 되냐? 어디서 봐야 돼요? 개별로 보셔야 돼요. 개별로. 그러면 개별 재무제표 보시면 이게 재무제표잖아요. 손익계산서 보면 여기 보면 종속기업 투자주식 처분이익이 나오자고요. 43억 이익이 43억이라는 거예요. 지금 팔았는데 그 주식 취득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판 금액 그 처분이익이 43억이에요. 43억. 지금 EM넷 재팬의 지금 시총이 340억이에요. 340억. 340억인데 340억이고 지금 EM넷 재팬의 지분을 67.83%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EM넷이 EM넷 재팬에 어때요? 230억 정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230억 주식 가격 평가해 보면 230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약간 팔면서 43억 정도 이익을 내버린 거예요. 43억.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은 개별로 보면 상당히 좋잖아요. 이익이 그렇죠? 이익이 좋아요. 개별로 보면 물론 연결에는 이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다는 거. 현금 흐름이 그래서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좋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먼저 한번 볼게요. 연결로 손익계산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뭐예요? 일정 기간 회사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그러한 보고서예요. 그렇죠?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라는 거. 그래서 2017년도 9월과 2018년도 9월을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적은 전년 누적은 213억에서 당해 누적은 231억까지 18억 원이 증가됐고 3분기는 전년 3분기는 69억에서 당년 3분기 76억까지 6억 가까이 증가했어요. 광고 대행 수익이 좀 많이 증가했어요. 다른 부분들은 용역 수익이나 임대료 수익은 뭐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광고 대행 수익이 영업 비용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좀 증가했죠.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전년 누적이 32억에서 42억까지 9억이 증가했고 3분기는 전년 대비 10억에서 12억까지 2억이 증가했어요. 그렇죠. 영업이익률을 보니까 영업이익률은 뭐예요?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눠준 거죠. 나눠준 거고 곱하기 100을 한 거예요. 자, 영업이익률은 2018년도 3분기가 16.75, 누적이 18.46, 2017년도 3분기 15.15, 누적이 15.43. 어때요?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증가가 됐고 누적도 증가가 됐어요. 근데 이제 1, 2분기
1, 2분기 대비는 뭐예요? 감소가 됐죠. 감소가 됐어요. 1, 2분기 대비는 감소가 됐지만 전년 대비해서는 증가가 됐다. 영업이익률이. 예, 그렇죠. 그리고 주식 보상 비용 같은 경우는 1억 2,800만 원 생겼죠. 이건 뭐냐면 일본 이엠네 재팬 임직원들한테 스톡 옵션을 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종업원 급여도 좀 많이 증가했죠. 그렇죠. 복리후생비 관련된 종업원들 급여들이 증가했다. 그리고 지금 당기순이익이 어때요? 31억에서 34억, 3억 정도 증가했고 10억에서 8억, 3분기는 1억 정도 감소했어요. 그렇죠? 감소했죠. 감소했고 개별로 보면 처분이익이 있어가지고 개별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은 많이 증가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배기업하고 비지배기업 전년도에는 비지배기업이 없었죠. 근데 올해 생긴 이유는 뭐냐면 이만큼이 뭐예요? 이엠네 재팬에 구주 매각 방식으로 처분한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분율이 67.83% 가지고 있잖아요. 그 나머지 금액 한 뭐 32점 몇 프로 되겠죠. 그 부분이 이제 비지배 지분에 기속되는 단기 순이익이 되는 거예요. EMD 재팬에 관련된 이익에 대해서 그 금액이 이걸 하는 거예요. 그쵸? 단기 순이익이 지금 그래도 34억 정도 나왔고 이 단기 순이익이 재무상태표 이익 잉여금에 어때요? 누적이 돼요. 누적이 된 게 지금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지금 누적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상태표 할 때 무게의 개념이라고 해서 무거워졌다는 거예요. 무거워졌다는 거. 자, 294억에서 323억으로 무거워졌죠. 무거워졌다는 것은 뭐예요? 나중에 이걸 움직이려면 더 많은 이익의 어떤 증가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렛대가 뭐 부채비율이 증가된다든지, 그렇죠. 자산 회전율이 좋아진다든지 뭔가 있어야 된다는데 지금 부채 비율도 어때요? 지금 자본 총계가 436억에서 527억으로 증가가 됐죠. 증가가 되면서 부채 비율은 어때요? 부채 비율은 이거죠. 이 비율이죠. 이 비율인데 60.46%에서 53.67%까지 어때요? 부채 비율은 많이 감소가 됐죠. 의외로 감소가 됐어요. 그렇죠. 감소가 됐고 그래서 이게 이게 한번 ROE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ROE가 어때요? 9.32에서 9.42, 9.84, 3분기로 가면서 8.86이 됐죠. 8.86이 됐어요. 좀 무거워지다 보니까 어때요? 부채 비율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ROE가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죠, 지금. 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본금이 늘어났죠. 그렇죠? 자본금이 늘어나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 그만큼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뭐냐? 무상증자를 했다는 거죠. 무상증자는 뭐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을 그냥 자본금으로 옮긴 거예요. 자본 총계에는 변동이 안 되는데 그냥 이 안에서 되는 거. 이 차이 금액은 신주 발행비라고 우리가 그 비용도 있죠. 신주 발행비. 그 차이 금액이에요. 그 차이 금액이고 거의 주식 발행 초과금을 뭐예요? 자본금으로 옮긴다. 어떤 큰 의미는 없다. 예, 이런 형식으로 보시면 되고 비지배 지분은 아까 말했죠. EM넷 재팬에 67.83인데 32.7% 17% 정도 이게 비지배 지분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고 재무상태표를 한번 볼게요. 재무상태표는 뭐냐면 일정 시점 현재 뭐예요? 회사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이냐 그렇지 않냐 이걸 보는데 지금 유동자산은 뭐예요?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거.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거. 유동부채가 뭐 231억이에요. 유동자산은 얼마예요? 592억. 훨씬 유동비율 좋죠? 그 재고자산 없죠? 그러니까 이게 당좌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좌 비율도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66억. 그 다음에 단기 금융상품 105억. 그 다음에 금융자산은 60억. 합치면 332억이래요. 금융상품이나 현금.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금융상품이나 현금성 자산 합치면 332억이에요. 이 332억으로 부채가 총 얼마냐면 283억이에요. 283억. 이걸 부채를 다 갚고도 49억이 남아요. 이 회사는. 그래요. 어때요? 괜찮죠? 부채를 다 갚고도 49억이 남는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안정적이다. 이 회사는. 현금 및 금융 상품하고 부채하고 했을 때 이게 훨씬 더 크다. 다 갖고도 남는다. 부채를. 안정적이다. 매출 채권을 보면 이제 2억이 줄어들어서 회수가 잘 됐죠. 근데 대행미수금을 보니까 엄청나게 금액이 크죠. 198억, 173억. 어때요? 매출이 광고 대행 수익이 200억이잖아요. 200억, 191억.
합치면 매출이 231억, 200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미수금인 것 같아요. 광고 대행 수익에 대한. 근데 이제 매출 전체로 따져면 비율이 85.9%, 81.25%. 제가 봤을 때는 이 비율로 한번 따져보세요. 광고 대행 수익. 저는 이 비율로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비율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광고 대행 수익으로. 지금 이렇게 많죠. 좀 많이 증가가 됐죠.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셔요. 상당히 많이 증가됐어요. 그리고 금액도 크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대행 미수금은 또 밑에 보면 대행 미지급금이 있어요. 이걸 상계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상계 처리를 해서 이거하고 상계 처리를 이제 해서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대행 미수금하고 대행 미지급금 이것은 아직 지급하지 않은 거, 이것은 못 받은 거. 대행을 하는 중간다리잖아요. 여기서 광고주하고 뭐 네이버나 뭐 그런 쪽에 있으면 이거 중간다리 아니에요. 뭐 마진 가지고 주는데 총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광고비를 이쪽 받아서 얘한테 우리 거 마진 띄고 주는데 이 마진만 매출로 인식하냐, 아니면 총을 다 매출로 인식해서 이건 또 매입으로 인식하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는 아직 파악을 못했어요. 예, 한번 회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보셔요. 이런 식으로 가는지 총으로 매출을 잡고 또 이쪽으로 줄 때 마진 띄고 나머지 금액을 매입으로 잡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셔요. 그래서 이게 대행 미수금, 못 받은 돈 대행 미수금, 안 준 돈 대행 미지급금, 받아야 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행 미수금이 좀 더 크겠죠. 대행 미지급금보다. 그렇죠. 그럼 110억, 114억. 그럼 110억과 198억 하면 빼면 어떻게 돼요? 한 88억 정도 그 차이 금액이 나오죠. 대행 순 미수금이 나오죠. 순 미수금 88억. 그리고 여기는 58억. 이 비율을 계산하면 그래도 27%에서 매출 대비 38% 많이 못 받은 돈이 많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항상 회사와 커뮤니케이션을 해보시고 뭐예요? 이거를 갖다가 보셔야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대행 미수금 중에서 일본 쪽이 많지 않나. 왜냐하면 어떤 거래처 중에서 어떤 이번에 상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과거 미래치까지도 좀 끌고 오지 않았나. 끌고 왔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돈을 못 주는, 못 받은 그런 부분이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해요. 개인적으로. 그건 제 추측이기 때문에 이건 팩트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재무제표를 보면서. 왜냐하면 그런 상상을 통해서 하는데 여러분들은 당연히 회사와 커뮤니케이션에서 피드백을 하셔야 돼요. 항상 상상은 저희 몫이니까. 자, 기타 유동자산 많이 증가했죠. 그리고 여기 보면 공정가치 금융자산도 한 10억 정도 증가했어요. 그렇죠. 아까 그 개별로 보면 제가 43억 정도 이익이 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돈으로 뭐예요? 지금 60 여기도 있고 이것도 사고, 예, 이것도 지금 60억도 없다가 증가됐잖아요. 이것도 없다가 증가됐죠. 상당히 좀 파는 금액은 더 클 거 아니에요. 차익 금액이 43억이니까 실제로 매출한 금액 한 60억 정도 뭐 상당히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취득 원가가 있으니까 그냥 이런 금액들을 이렇게 금융자산을 샀다 이거예요. 그걸로. 유형자산은 뭐 이렇게 중요한 회사, 유형자산이 중요한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유형자산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죠. 돈이 많다 보니까 투자부동산이 또 있고, 투자부동산은 뭐예요? 임대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회사가 보유하는 부동산. 그래서 임대료 수익이 있겠죠. 당연히 여기 매출 중에서 임대료 수익, 예, 임대료 수익,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이연법인세 자산, 예, 이연법인세 자산, 그 다음에 뭐 부채 보면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부채 여기도 뭐 특별한 거 없죠. 대행 미지급금, 대행 미수금과 상계 처리해서 순 미수금을 한번 구해서 보시라. 단기 법인세 부채는 지금 상당히 많죠. 190억. 단기 법인세 부채라는 것은 보통 반기에 우리 반기에 법인세를 한번 내거든요. 내는데 법인세가 많이 나오면 이제 분납이라는 거래요. 분납. 나눠서 내는 거죠. 나눠서. 일부는 그때 내고 나머지는 나중에 내라. 이 나머지 금액이 미지급금으로 잡혀요. 보통 단기 법인세 부채로.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9월 30일까지 손익계산서 나오잖아요. 이것을 대략적으로 뭐예요? 법인세 비용을 산정을 해요. 여러 가지 가중평균 해가지고 산정을 해서 과거에 산정한 내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해서 뭐냐면 부채를 잡아요. 근데 어때요? 이번에 처분이익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쵸? 여기서는 안 나타나지만 개별 이엠넷 개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를 보면 처분이익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단기 법인세 부채가 많이 증가한 거예요. 상당히 많이 증가했죠. 11억 정도 증가했으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아직은 법인세는 내년 3월 달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신고 납부를 하기 때문에 예, 아직은 뭐 굳이 이게 현금 흐름이 나쁘고 그러진 않아요. 예. 기타 유동 부채, 예,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이렇게, 예,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회사는 뭐 부채와 관련된 어떤 특별한 건 없고 단지 대행 미수금과 대행 미지급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 이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안정적이에요. 이 회사는 안정적이다. 안정적이고 단지 이제 어때요? 이게 대행 미수금하고 순 뭐야? 이게 88억인데 58억에서 88억까지 증가했잖아요. 30억 정도 증가했죠. 30억. 그만큼 현금 흐름이 나빠졌다는 거 30억 정도가.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현금 흐름이 나빠졌죠. 그래서 현금 흐름 보면 여기 보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지금 원래 단기 순이익이 33억이잖아요. 한 22억. 그러니까 12억 정도 나빠져. 현금 흐름이 약간 단기 순이익보다 차이 금액 한 12억 정도. 그래도 뭐 질적으로 그렇게 나쁘다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더 이게 좀 질적으로 좋은 회사들은 33억 근처에서 좀 맴도는 영업 현금 흐름도 뭐 한 30억 가까이 맴돌면 좋다 이거죠. 전년에는 상당히 좋았어요. 31억인데 단기 순이익이 현금 흐름이 더 좋았던 회사였어요. 예, 그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은 좀 줄어들었다. 예, 약간 질적으로 약간은 방향성이 좀 나빠졌다. 그렇지만은 어차피 플러스니까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인 회사보다 낫다 이거죠. 투자활동 현금흐름 보면 어때요? 다 금융자산 샀죠? 금융상품. 네, 금융상품 샀어요.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흐름 보면 여기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으로 인한 처분해서 67억. 그 이익이 뭐예요? 43억이 났죠. 이익이 43억. 그러면 취득원가가 뭐 한 20억 정도, 20한 몇억 정도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신주발행비는 아까 뭐예요? 예, 무상증자. 여기서도 신주발행비 여기서도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 무상증자일 때도 약간 들어갈 것 같고 예,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래서 기말 현금성 자산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쵸? 여기 보면 뭐 주석사항은 특별히 제가 안 볼게요. 여기 보면 김용원 트랜스 코스모스 일본 여기 있다는 거 정도만 이렇게 보시고 여기 보면 매출 채권에 보면 매출 채권과 대액 미수금 보면 6개월 이내 연체 및 정상은 보통 대손 충당금을 0.07%, 0.1% 하고 나머지는 100% 설정을 해버렸어요. 이미 못 받을 거라 보고 그냥 100% 대손 충당금을 설정했어요. 이렇게 그쵸? 충당금을 다 설정해서 이거는 그냥 보수적으로 처리한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렇게 되고 여기 보면 계약 부채 이것은 다음에 한번 고객 충성 제도는 제가 이론 동영상을 만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여기서는 뭐 그렇게 크게 뭐 차지하지는 않으니까 4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예. 투자 부동산 예.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자산 부채에서는 왜냐하면 뭐 그렇게 무상증자에서 예, 신주 발행비 신주 발행비네요. 무상증자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되었다는 거 예. 특별한 거 뭐야 신주 인수권부도 다 뭐야 없다는 거예요. 소멸됐다는 거 깨끗해요 회사가. 주주 기준 보상은 EM내 재팬 일본 임직원에게 준 300 그 정도 300주 355주 정도 예 다른 건 없어요. 특별한 게 법인세 비용은 처분이익이 좀 증가했기 때문에 예 증가했다는 거. 그래서 여기는 회사가 지금 안정적이고 뭐 특별하게 볼 건 없어. 볼 거 딱 하나. 그거 있죠? 뭐예요? 예, 그 대행 미수금하고 대행 미지금 그 부분이 증가된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 그 부분만 한번 보시고 다른 것들은 뭐 특별하게 볼 건 없어요. 워낙 튼튼한 회사예요. 회사가 튼튼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하반 경직성은 갖춘 것 같아요. 예, 갖춘 것 같고 현금도 많고 예, 예. 그다음에 EM넷 재팬 예, 지금 67.8% EM넷 예, 이런 부분이라는 인터넷 광고 대행을 주 사업으로 한다는 거 예, 그리고 A 신용평가 A예요. A SCI 평가 정보에서 A는 뭐냐면 전반적인 신용도가 양호하나 장래의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예, 예.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2018년도 9월에 EM넷 재팬 9월 달에 상장을 했어요. 도쿄 증권거래소 마더스 시장에 상장을 했다. 9월 달에. 그래서 지금 원래 8,000엔이 넘어갔다가 지금 3,500엔. 예, 상당히 뭐 많이 떨어졌어요. 거의 50%, 60% 가까이 떨어졌죠. 60% 넘게. 그리고 2018년도에 뭐예요? 무상 증자를 했다. 1대1이네요. 1대1. 이렇게 해서 1대1로 해서 이만큼 증가됐어요. 주식수가. 예, 1대2 한 주당 한 주 비율. 그리고 신주 인수권부사채가 어때? 소멸됐다는 거. 없어요. 그리고 주식 총수가 무상 증자에서 증가됐다는 거. 그리고 배당이 어때요? 증가되죠? 올해도 배당이 어때요? 예. 지금 처분이익이 많아서 이익 잉여금이 좋아요. 이 회사 배당 여력이 있어요. 현금 흐름도 여력이 있고. 예. 사업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사업의 내용 뭐예요? 온라인 광고 집행과 성과 관리, 온라인 광고 집행과 성과 관리. 그 다음에 광고 캠페인 관련 디자인 제작. 그 다음에 광고 분석 솔루션 제공. SA 광고는 서치, 그러니까 뭐 검색 광고죠. 검색 그런 관련된.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검색 광고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키워드 효율 분석, 경쟁사 광고 분석, 웹 데이터 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DA 광고는 디스플레이 광고예요. 디스플레이 광고는 이런 거예요. 그냥 여기 보면 디스플레이 광고란 디스플레이 광고는 배너나 동영상, 스폰서십 광고 등 인터넷에서 접할 수 있는 노출형 광고를 통칭한다는 거죠. 예, 이런 노출형 광고를 다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한다. 예,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바일 광고, 그 다음에 바이럴 마케팅, SNS, 그 다음에 해외 광고, 그렇죠. 이런 부분. 그리고 EM넷 전체 광고 취급액 추이, 예, 한번 보시죠. 일본 광고 취급액 전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산업의 개요를 보면 전통적인 4대 매체, 뭐 TV나 뭐예요, 신문이나 막 이런 부분들이겠죠. 이런 4대 매체를 포함한 전체 광고 시장의 성장성은 정체가 되고 있으나 당사가 속한 온라인 광고 시장 규모는 최근 5년간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온라인 광고는 지상파 TV를 넘어선 최대의 광고 매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렇죠. 또 모바일 기기의 성장은 SNS, 보상형 광고 등 새로운 광고 상품을 창출하며 온라인 광고 시장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온라인 광고 시장이 계속되는 성장. 한번 보셔요. 이거 확인해 보셔요. 뭐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온라인 광고 협회 여기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출처 나온 데는 들어가 보시라. 이 회사를 공부할 거면 이 부분은 들어가 보시라. 그렇죠? 한국 온라인 광고 협회. 그 다음에 모바일 광고 시장의 확대. 그리고 이것도 확인해 보셔요. 뭐 출처가 어디예요? 한국 온라인 광고 협회. 들어가 보시면 이런 자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리얼 타임 바이딩. 그러니까 RTV 시장의 정착. 뭐예요? 이거는 실시간 입찰 광고 시장이라는 실시간 입찰 광고. 그래서 뭐예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아주 급성장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죠. 이 부분. 예. 보셔요. 이 부분. 예. 출처가 여기에요.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들어가 보셔도 돼요. 당사에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학습과 운영 레퍼런스 축적 전문가 양성에 힘쓰고 있다는 거죠. 지금 뭐예요? 실시간 입찰 광고 시장에 이런 부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회사도. 그렇죠. 그리고 출처 국내 총 광고비, 예, 온라인 광고 협회가 자료가 많네요. 그래서 아마 이 회사를 공부하실 거면 온라인 광고 협회를 꼭 한번 즐겨찾기를 해놓으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료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하실 때는 이 출처에 나와 있는 이 협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회사의 이 협회 관련된 협회다. 그럼 무조건 들어가서 그 관련된 그 내용들을 다 서치를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예,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항상 중요하게 여기셔요. 이 출처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의 내용과 전망, 신규 사업의 이 부분은 항상 신규 사업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별표를 쳐주놓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해외 온라인 마케팅 시장 진출하겠다는 거. 이 회사가 신규로 해외 온라인 마케팅 시장을 진출하겠다. 글로벌 광고 시장의 플랫폼 유형별 광고비 비중을 보면 디지털 광고가 어때요? 점점 커지죠? 글로벌 광고. 나머지는 어때요? 줄어들지만
그래서 2007년부터 일본 현지 온라인 마케팅 시장에 진출했죠. 그래서 이번에 어때요? 2018년도 9월 달에 상장을 했죠. 도쿄 마더스 시장에 상장을 했어요. 그리고 국내 사업을 통해서 뭐예요? 구글,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이 어떤 파트너 지위를 획득했죠. 구글 프리미엄 파트너, 페이스북 마케팅 파트너 지위를 획득한 바 글로벌 인증 영향을 잘 활용. 예. 당사 일본 법인 연도별 구묘 이거 보셔요. 여기 쭉 보시면 여기서부터 다시 회복되고 있죠. 어, 지금 일본에 진출한 일본 이건 베이징이면 중국이죠. 중국. 바이두 쪽에 바이두 쪽에 지금 영향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쪽에 진출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회사 중에서 중국 쪽에 어떤 광고를 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에 어떤 중점을 두는 거죠. 중국 온라인 광고 시장 성장 추이. 성장률은 좀 떨어져요. 중국 온라인. 근데 규모는 성장률은 떨어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예. 당사는 현재 중국 최대 검색 엔진 바이두의 검색 광고 마케팅 대행 및 당사가 부여한 마케팅 솔루션 판매, 중국의 SNS 마케팅 대행 사업 등에 주력하고 있다. 당사의 이러한 해외 진출은 단지 해당 국가의 광고주에게 광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글로벌 마케팅 네트워크를 구축 확장하여 어느 국가에서든 해외 온라인 광고에 진출하고자 하는 광고주에게 우리나라 광고주도 될 수 있잖아요.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미국을 필두로 북미, 유럽 지역에도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업 영역의 확대. 그래서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은 당사가 주력하는 검색 광고 시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디스플레이 광고 시장도 지금 35%가량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디스플레이 광고를 취급해서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뉴미디어 모바일 사업을 확장하고 어때요? 당사가 보유한 광고 효과 측정 시스템, 그렇죠. 컨설팅 능력을 접목하면 뉴미디어를 통한 또 다른 성장 동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이 부분들은 회사의 미래죠.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 미국의 디스플레이 광고 시장은 성장 속도가 검색 광고 시장보다 더 빨라서 뭐예요? 이미 2016년도에 검색 광고 시장을 추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회사도 검색 광고 시장에 진출을 모색하고 있고 모바일 광고와 RTV 광고 시장의 성장이 모두 노출형 광고를 기반으로 한 모이기 때문에 당장 노출형 광고가 디스플레이 광고잖아요. 노출형 광고 사업을 확장하고자 한다. 확장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디스플레이 어때요? 쭉 증가되지. 더 크죠? 규모가 이미 잡았죠. 서치 검색 광고보다. 그래서 글로벌 어때요? 지금 해외 직구와 역직구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역직구가 더 커진 거, 예, 이게 역직구예요. 중국에서 우리나라 상품을 역직구하는 게 많잖아요. 우리나라, 미국, 아마존이나 그런 쪽 직구를 하고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 광고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 제품 등 네이버 쪽이 38.26, 다음 쪽이 4.33, 구글이 4.32, 네이버 쪽이 월등히 좀 많네요. 이쪽에서는. 그리고 이제 네이트나 네오클릭, 크리테오, 페이스북, 네트워크 상품이 10.06.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야후가 9.29, 구글이 더 많네요. 15.48, 페이스북이 2.02, 기타 2.59 이런 식이라는 거. 매체로부터 광고주가 집행한 광고 비용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고 있다는 거. 일정 비율. 구글은 한 12%네요. 12%. 네이버는 다양한 가격 정책이 있네요. 다양하죠? 예. 다음도 다양해요. 그렇죠. 42%까지 있어요. 42%까지 다음은 여기는 25%까지 있고. 이제 그 생산 능력은 뭐 없겠죠. 직원들이 하는 게 직원이 뭐 영업직과 영업지원직, 영업직이나 영업지원직은 어때요? 급여가 1인당 급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많지는 않고 뭐 여기서 직원은 중요하지만 회사의 어떤 시스템화가 돼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그 관련된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 광고 대행 수익 같은 경우 보면 EM 어때요? 많이 증가했죠? 이건 3분기고 이건 4분기예요. 증가했어요. 4분기로 환산하면 17 정도 되니까 13에서 증가했죠? 16이니까
예, EM넷 재팬도 많이 증가했어요. 그쵸? 증가했고 광고 같은 경우도 어때요? EM넷 재팬도 엄청나게 증가했죠? 이것보다 그쵸? 이거에 비하 이것도 증가했고 예,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라. 예, 판매 경로 보시고 그 다음에 특별한 건 없어요. 이제 주요 영업활동 관련 계약들 광고 대행 구글, 네이버, 예, 나스미디어는 했다가 만들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 조직도를 보니까 연구개발 담당 조직 미래전략실과 연구개발실에서 시스템 개발, 솔루션 개발, 서비스 개발팀에서 이런 식으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지금 매출액 대비 이 정도 한 1.3% 정도 지불하는 것 같아요. 지금 3분기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러한 어떤 연구 결과가 있고요. 연구 결과가 있고 한번 쭉 읽어보시오. 페이스북 파트너 인증 프로그램 개발. 그래서 페이스북 파트너도 된 것 같고, 예, 됐어요. 여기까지 이제 받고 그 다음에 한번 특별한 건 없고요. 그래도 이게 볼게요. 김영원 씨 같은 경우는 예, 한양대 사회학과 나오고 중앙일보 광고 영업부에서 있다고 온라인 광고협회 부회장이고 조인스닷컴 마케팅 팀장 어떤 약간 좀 뭐예요? 마케팅 쪽에 상당히 일가견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조유상 씨 같은 경우는 어때요? 회계 쪽이고 예. 그리고 홍성일 씨 뭐 이게 삼성전자 예. 상당히 예. 그리고 스베 타카시 같은 경우는 트랜스 코스모스 아까 일본 그 주주 이쪽 주주 예 그래서 이제 이사로 한 명 예 넣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트랜스 코스모스 코리아 대표이사 한국 그 법인이죠.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직원들은 275명이고 3년 5개월 그렇게 영업직이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그렇게 길지는 않네요. 그렇죠. 급여가 좀 짜죠. 예, 2,500이면 평균. 예, 그래서 그 근속연수는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특별한 건 없어요. 특별한 건 없고, 예, 특별한 건 없네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EM넷 아까 트랜스 코스모스는 들어가봤고, 그다음에 EM넷 홈페이지예요. 이게 EM넷 홈페이지인데 EM넷 홈페이지가 아니라 이게 EM넷 블로그예요. 블로그. 이제 EM넷이라는 회사가 이제 마케팅 관련된 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을 잘한다고요. 그러면 블로그도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셔요. 그러면 EM넷 소식을 우리가 다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EM넷 소식도 있고 온라인 마케팅 성공 사례 이런 부분들도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뭐 기본적으로 마케팅 성공 사례도 한 번씩 보시면 뭐 이쪽에 광고 관련된 부분에 좀 더 이해도가 높아지니까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예, 읽어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럼 이 회사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더 알고 있고 관련된 소식들도 블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받아 보시면 아주 좋죠. 그리고 EM넷 소식 같은 경우도 이렇게 블로그를 통해서 받아볼 수 있잖아요.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했구나. EM넷 송년회 밤도 하고 그 대표 우리가 대표를 만나볼 수 없잖아요. 근데 대표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여기 보면 예, 이렇게 딱 있고 대표님의 좋은 말 2018년 송년회 밤을 시작했는데요. EM넷이 올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수고 끝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는데요. 역시 온라인 광고 대행사 넘버원 답네요. 하면서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오고 좀 화기애애하죠. 예, 화기애애하고 이런 것들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통해서 회사의 내용을 좀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질적인 분석을 할 때에도 뭐 회사를 뭐 찾아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계속 서치를 하다 보면 회사에 대해서 좀 그 느낌이 온다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일본 이 부분도 한번 보시고 일본 자회사 그 다음에 일본 종속회사 그 홈페이지도 이건 뭐야 코스모스 광교회사죠. EM넷의 주주 관련된 회사
내용들이에요. 내용들 어떤 회사인지 한번 보세요. 그럼 그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이 회사하고 일본 쪽은 이 회사하고 상당히 협력을 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한번 보시고 이것은 트랜스 코스모스라는 회사의 한국 법인이에요. 아까 코리아 그 대표이사가 어때요? EM넷에 이사로 와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EM넷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EM넷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이 회사는 어느 정도 서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어때? 이 회사는 일본 자회사가 좀 그래도 상당히 비중이 있잖아요. 환율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환율. 그렇죠? 엔화 특히 엔화. 그렇죠? 이 부분 환차익이나 외환차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일본 자회사가 지금 상장한 게 2018년도 9월달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9월달. 그렇죠. 9월달이면 거의 뭐 이때 재무제표가 상당히 마사지가 됐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항상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마사지. 그래서 일본 자회사뿐만 아니라 여기가 상당히 지금 고평가가 됐어요. 그렇죠. 상장 회사의 그 시가총액도 그렇고 고평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한 60% 가까이 공모 당시 주가보다 떨어졌는데도 지금 뭐예요? 그래도 지금 퍼가 뭐예요? 지금 4.2 23.81이에요. 그리고 PBR이 4.5배예요. 4.5배. 그러니까 상당히 뭐냐면 좀 주가가 자회사는 정체되고 EM넷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 자회사의 또 주가 흐름에 맞춰서 좀 정체가 됐어요. 지금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회사는 마케팅을 하는 회사잖아요. 거의 마케팅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때요? 회사 자체가 마케팅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분석을 많이 하잖아요. 분석 정보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왜요? 어떤 그 트렌드라든지 그런 흐름을 잘 읽는 회사예요. 그렇죠? 그럼 이 회사는 상당히 변화에 익숙하겠다. 왜 그러냐면 미래 트렌드에 따라서 변화에 익숙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뭐예요? 정체가 안 될 거예요. 정체가 되더라도 또 다른 그 트렌드를 통해서 분석한 트렌드를 통해서 또 그쪽으로 진출을 계속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진출 방안을 모색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상당히 뭐예요? 좀 진취적인 회사다. 그리고 좀 변화에 익숙하다. 그래서 변화를 못해서 도태되는 그런 회사는 아닐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 EM넷 재팬의 어떤 그 재무제표 마사지 때문에 좀 정체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관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예.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그 일본 그 트랜스 코스모스 있죠. 코스모스하고 시너지 효과가 어느 정도 나는지 이게 주주거든요. 주주. EM넷 그 김영원 씨 다음으로 2대 주주예요. 2대 주주. 근데 이쪽 트랜스 코스모스하고 시너지 효과 그렇죠.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나는지 그리고 지금 이 회사가 진출을 하려고 하는 디스플레이 광고 시장 확대 진출 디스플레이 광고 시장 그렇죠. 확대 진출 확대를 하려고 하잖아요. 계속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실시간 입찰 광고 그 부분 그 다음에 모바일 쪽 이러한 부분들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예. 지금 현금이 어때요? 좋죠. 현금하고 금융자산 합치면 뭐예요? 부채보다 훨씬 커요. 부채를 다 갖고도 남아요. 안정적이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지금 앞으로 어때요? 지금 뭐 다른 나라도 지금 미국과 유럽 쪽에도 진출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럼 중국 쪽은 아직 좀 미미하죠. 이런 부분들 그래도 하여튼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지금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상당히 좀 전망은 제가 봤을 땐 장기적으로는 괜찮다. 그래서 이 회사는 장기적으로 좀 관찰하는 회사로
두고, 왜냐면 안정적이면서도 계속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를 계속 유지하면서 뭔가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안에서 확장할 수 있는 것을 계속 모색을 한단 말이죠. 이런 회사들은 장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